트리의 첫 번째 절입니다. 첫 번째 절에서는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트리의 개념과 트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번 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 나머지 발전된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트리란 무엇인가를 보면 트리는 일단 지금까지 배워왔던 배열이나 리스트와는 다르게 비선형 자료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선형이란 말은 선형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리스트나 배열은 선형이었냐? 그렇죠. 선형이죠. 왜냐? 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다음에 누가 있고 내 다음에 누가 있고 내 다음에 누가 있는 이런 선후관계만 있는, 즉 그림을 표현하자면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선형이라고 그립니다. 그런데 트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트리의 예입니다. 이것은 내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보면 내 다음에 두 개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얘 다음에는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선형이 아니라, 하나의 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선형 자료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리는 노드와 링크 혹은 버텍스와 엣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노드나 링크는 그냥 연결 리스트에서도 사용했던 개념인데요.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는 부분과 이 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링크, 이렇게 나타내는데, 트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부분과 연결이 있습니다. 트리에서는 특별히 버텍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버텍스와 엣지라는 용어를. 이 두 용어는 섞어 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책에서는 버텍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노드라는 것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링크라는 것은 두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연결 리스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트리는 다음의 특징을 만족해야 트리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루트가 하나 존재한다. 루트는 하나 존재. 루트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죠. 우리말로 하면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는 하나죠. 그죠? 나무가 줄기 하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루트는 최상위 노드다. 이 전선에서 말하는 트리는 이런 자연에서 보는 나무하고는 좀 틀리게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되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놈을 루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상위 노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트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 즉 두 개 이상의 루트가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루트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하나의 부모를 가져야 한다. 즉 자기의 부모로서 두 개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부모라는 게 무엇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노드는 여러 개의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는 유일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뒷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만족하는 것을 트리라고 그럽니다. 트리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윈도우즈의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렉토리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예, 탐색기가 떴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cd 이런 게 있는데, 이 보시면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루트. 얘가 루트죠. 아니군요. 루트가 뭐죠? 루트는 바탕화면이네요. 예, 바탕화면 안에 내 문서와 내 컴퓨터, 이런 바탕화면 아래에 자식이 이렇게 있죠. 이 안에는 또 서버가 있고요. 그죠? 예, 폴더 안에는 또 폴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디렉토리 구조가 트리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뒤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이 주에서 노드는
루트는 A가 되겠죠. 루트는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고요. 뒷페이지를 보면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트리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드는 용어 중에 첫 번째는 노드 혹은 버텍스, 정보를 나타낸다. 즉 여기에 A, B, C, D 같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노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링크 혹은 엣지는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링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노드는 부모가 없는 최상위 노드다. 보시면 루트는 부모가 없죠. 다른 노드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자식으로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가면 이제 부모라고 그러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자식이라고 그럽니다. 즉 C는 A의 자식입니다. B도 A의 자식이고요. D도 A의 자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C는 A를 부모라고 부르겠죠. 그죠? B도 A를 부모라고 부르고, 이 마치 얘는 아빠고 나는 나가 여기 있으면 아빠가 여기 있고 나의 아들이 여기 있고, 이런 가계 구도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가계도를 본따서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는 부모가 없는 최상위 노드다. 그다음에 리프 노드는 자식이 없는 최하위 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무가 지금 실제 나무가 거꾸로 그려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의 끝은 뭡니까? 잎이죠, 잎. 그죠? 잎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잎이 해당되는 것은 즉 자식이 없는 노드가 E, F, G. 지금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죠? H, 여기 색깔이 잘못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닙니다. H, J, D. 그 다음에 G, F, E. 이런 것들이 리프 노드가 됩니다. 자식이 없는 최말단 노드죠. 그래서 이 리프 노드를 터미널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터미널이라는 것은 끝을 나타내는 거죠. 텀이라는 끝이니까요. 익스터널 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노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그 반대 의미로 인터널 노드라는 게 있는데, 리프 노드가 아닌 모든 노드를 말합니다. 즉 자식이 하나라도 있는 노드를 인터널 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non 터미널 노드라고 또 부릅니다. 여기서는 B, C, I, A가 non 터미널 노드 혹은 인터널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서브 트리라는 것은 트리의 부분 집합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체 트리라고 한다면 요것만 떼서도 하나의 트리가 되죠. 이런 것을 요 전체 트리의 서브 트리라고 합니다. 혹은 요 부분만 떼서도 서브 트리가 되고요. 혹은 하나만 떼서도 서브 트리가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루트 하나만 있는 트리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트리의 부분 집합을 서브 트리라고 그런다. 패스라고 있는데요. 아까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하는 경로인데, 트리의 조건에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하는 경로는 유일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이게 패스는 유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즉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E에서 C로 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E에서 B로 가야 되고 B에서 A로 가야 되고 A에서 C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경로만 있죠. 다른 경로는 없습니다. 다른 경로는 없죠. 있습니까? 다른 경로가 없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H에서 J로 가는 경로는 어디가 될까요? 예로 H에서 C로 가서 C에서 I로 가서 I에서 J로는 이런 한 경로가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부리면 H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 가고 A에서 C로 오고 I로 가고 J로 가는 이런 경로도 있다고 우길 수 있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중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에서 A로 가고 A에서 C로 오는 게 중복이 있죠. 이렇게 중복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경로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중복이 없이 갈 수 있는 경로, 이것을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트리에서는 두 노드 간의 패스는 유일해야 된다. 그러면
유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G하고 H 간에 어떤 연결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것은 트리가 될 수 없는데 왜 될 수 없느냐? G에서 H에 관한 경로는 GH. 이것은 너무 얘가 극단적이니까 G하고 C를 연결합시다. G하고 C가 연결되어 있다면 G에서 H로 가는 경로는 뭐가 있을까요? G에서 B, B에서 A, A에서 C, C에서 H 이렇게 가는 경로와 그 다음에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요렇게 가는 G에서 C, C에서 H로 가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면 트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트리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요런 자료 구조를 그래프라고 그럽니다. 그래프요.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강의의 아마 후반부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트리는 경로는 유일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 공통선저, 즉 리스트 커먼 앤시스터즈가 있는데요. 두 노드 간의 공통선저 중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선저 노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패스를 정한 데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H와 J의 패스는 C로 가서 I로 와서 J로 오는 이 경로를 택한다고 그랬죠. 이 H와 J의 최소 공통 선저는 뭘까요? H의 선저는 C도 있고 A도 있습니다. J의 선저는 I, C, A입니다. 공통 선저는 C와 A죠. 그 중에서도 레벨이 제일 높은 거. 레벨이라 하면 루트를 레벨 1로 봤을 때 그 다음 층을 레벨 2, 그 다음 층을 레벨 3이라고 그러는데요. 레벨이 요거는 1이고는 레벨이 2죠. 그럼 제일 높은 것은 C가 되죠. 그래서 이 C가 최소 공통 선저가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패스라는 경로라는 것은 항상 최소 공통 선조를 거쳐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공통 선조라는 개념이 있다. 리스트 커먼 앤시스터즈입니다. 자식 노드라는 것은 자신의 아래로 연결된 노드. 아까 말했죠? C의 자식 노드는 H와 I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모 노드는 자신의 위로 연결된 노드. 보시면 I의 부모는 C다. C의 부모는 A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조부모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자신의 부모의 부모 노드입니다. 조부모는 할아버지죠.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 되죠. 그래서 I의 조부모, 그랜드페어런트 노드는 A가 됩니다. 제2의 조부모는 C가 되죠. 이렇게 가궤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벨이라는 것은 루트에서 특정 노드로 가는 경로의 노드 수인데 루트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죠. 그래서 I의 레벨이 얼마냐? 이것은 루트에서 가는 경로가 따져보면 A, C, I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경로의 A, C, I 지나는 노드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이것을 레벨 3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B는 A, B 이렇게 경로가 되죠. 그래서 지나는 노드가 2개죠. 그래서 레벨 2가 되는 것이죠. J는 A, C, I, J를 지나니까 레벨이 4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벨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높이라는 것은 트리에서 가장 높은 레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J가 가장 레벨이 4죠. 제일 높죠. 그래서 이 트리의 전체 높이는 4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리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았고 기본적인 개념도 살펴보았습니다.